네, 이번 영상에서는 자주 사용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문자열 메소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문자열 메소드는 대소문자 변환에 관련된 친구들인데요. 어, 헬로 월드라는 이런 문자열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콘솔 로그로 이 문자열을 출력해 볼 건데요. 이 문자열에다가 to uppercase라는 메소드를 적용하면 이 문자열을 모두 대문자로 변환하는 기능을 합니다. 반대로 전부 소문자로 바꿔주는 메소드도 있는데요. 소문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to lowercase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저장하고 결과를 보면요. 네, to uppercase 메소드를 적용한 문자열은 전부 대문자로 출력이 되고 to lowercase를 적용한 두 번째 문자열은 전부 소문자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메소드는 문자열의 공백을 제거하는 메소드입니다. 먼저 예제를 위해서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공백이 있게끔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때 이 문자열을 출력을 할 건데 트림이라는 메소드를 적용을 하면 문자열의 앞쪽과 뒤쪽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앞뒤의 공백이 제거되고 문자열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문자열 뒤쪽에도 공백을 넣어 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앞부분의 공백만 없애고 싶다. 그럼 트림 스타트라는 메소드를 쓰시면 되고요. 뒤쪽에 있는 공백만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트림 엔드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첫 번째 거는 앞쪽 공백이 사라졌고 두 번째 거는 앞쪽 공백은 그대로 있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뒤쪽 공백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의 문자열을 가공해서 어떤 새로운 문자열을 생성하는 메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repeat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런 문자열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콘솔 로그로 찍어 볼 건데 이 문자열에다가 repeat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몇 번 반복할지를 정해 주시면 이렇게 지정한 문자열을 인자로 전달한 횟수만큼 반복해서 어떤 새로운 문자열을 반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문자열을 반환한다는 말은요. 원본 객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리피트 메소드를 적용한 다음에 다시 한번 원본 스트링을 출력을 해보시면 원본 스트링은 여전히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딩을 넣어주는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먼저 패드 스타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첫 번째 인자로는 최종적으로 만들 문자열의 길이를 지정해 주시고 두 번째 인자로는 어떤 문자열을 추가할지를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앞쪽에다가 지정한 문자열을 추가해서 총 길이가 지정한 길이인 10만큼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앞쪽에다 넣는 게 아니라 뒤쪽에다가 문자열을 추가하고 싶다면 패드 스타트가 아니라 패드 엔드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요. 패드 스타트를 사용한 부분은 앞쪽에 지정한 문자열이 들어가고 패드 엔드를 사용한 부분은 뒤쪽에 지정한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문자열로 반환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원본 스트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문자열에서 특정 부분을 검색하는 메소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친구는 index of라는 메소드인데요. 이 친구는 주어진 키워드 값을 문자열에서 검색해서 일치하는 첫 번째 인덱스를 반환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문자열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요. 콘솔 로그 여기서 index of라는 메소드를 쓰고 여기서 검색할 키워드를 지정해 주시면 결과로 키워드가 시작되는 위치에 인덱스를 반환해 주기 때문에 지금 세어보시면 여기서부터 0번,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7번 위치부터 이 이룸이라는 문자열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문자열에 없는 어떤 키워드를 찾는다고 하면
찾지 못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을 리턴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메소드는 include라는 메소드입니다. include는 주어진 키워드 값을 문자열에서 검색해서 일치하는 값을 찾으면 true를, 못 찾으면 false 값을 반환해 줍니다. 말 그대로 키워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메소드인데요. 콘솔 로그에서 include라는 메소드를 쓰고 여기에 이름이라고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없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름이라는 단어는 이 문자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true 값이 되고 한국이라는 단어는 이 문자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alse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검색 메소드는요. 문자열이 주어진 문자열로 시작하거나 끝나는지 여부를 검색해주는 start with 메소드와 end with 메소드입니다. 이렇게 start with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문자열이 어떤 문자열로 시작하는지 검색할 키워드를 지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 지정한 문자열로 시작한다면 true 값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false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지금은 안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결과를 보시면 true 값을 리턴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를 end로 바꿔서 end with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동작은 똑같지만 이제 이 주어진 문자열로 문자열이 끝나는지를 검색해서 이 문자열로 끝난다면 true 값을, 그렇지 않다면 false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녕이라는 글자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 false가 출력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문자열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하는 메소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친구는 replace라는 메소드인데요. 주어진 패턴과 일치하는 첫 번째 부분을 주어진 문자열로 교체해서 새로운 문자열로 반환하는 기능을 합니다. 말로 하면 설명이 좀 어려우니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자열 뒤에 replace라는 메소드를 쓰고 원본 객체에서 교체할 문자열을 첫 번째 인자에 지정을 해주고요. 두 번째 인자에는 이제 교체할 새로운 문자열을 지정을 해주시면 개발자 이도해 이렇게 결과를 보면 이렇게 원본 문자열에서 이름 코딩이라는 문자열 부분을 개발자 이도해로 수정해서 새로운 문자열로 반환하게 됩니다. 근데 이 replace 같은 경우에는 일치하는 문자가 여러 개 있어도 첫 번째 일치하는 문자만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교체할 문자열이 여러 개가 있어도 첫 번째 문자열만 교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주어진 패턴과 일치하는 모든 부분을 교체를 하고 싶다면 replace 말고 replace all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는데요. 이 메소드는 replace와 똑같이 사용하고 동작하지만 일치하는 모든 문자열을 지정한 문자열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eplace all 메소드로 변경을 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뒤에 있는 부분도 찾아서 전부 교체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메소드는 substring이라는 메소드인데요. 이 메소드는 주어진 시작 인덱스부터 주어진 종료 인덱스의 이전 인덱스까지를 새로운 부분 문자열로 반환하는 기능을 합니다. 말로 설명하면 역시 좀 복잡하니까 예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트링에다가 sub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쓰고 첫 번째 인자에는 시작 인덱스를, 두 번째 인자에는 종료 인덱스를 지정해 주면요. 이 시작 인덱스부터 종료 인덱스의 그 이전 인덱스, 그러니까 지금 종료 인덱스가 5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 앞에 있는 4번 인덱스까지를 새로운 부분 문자열로 반환하기 때문에 원래 이 문자열에서 이게 0이고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총 5글자인 안녕하세요가 출력하게 될 거예요. 다음은 알아두면 되게 유용하고 자주 쓰이는데 좀 비슷하게 생겨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메소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스플릿이라는 메소드고요. 또 하나는 슬라이스라는 메소드인데요. 먼저 스플릿이라는 메소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플릿은 문자열을 주어진 구분자를 기준으로 잘라서 그 결과를 배열로 반환하는 메소드입니다. 지금처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쉼표로 구분된 문자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럴 때 스플릿 메소드를 사용하면 쉼표를 기준으로 이 문자열을 다 잘라서 하나의 배열로 반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플릿을 사용하실 때는 스플릿 메소드를 사용하시고 첫 번째 인자로 어떤 걸 기준으로 자를지 구분자를 텍스트로 지정을 해주시면요. 이 지정한 구분자인 쉼표를 기준으로 잘라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배열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슬라이스라는 메소드인데요. 이 메소드는 주어진 인자에 따라 문자열의 일부를 추출해서 새로운 문자열로 반환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스는 시작 위치를 의미하는 필수 인자 한 개랑 종료 위치를 의미하는 선택적 인자 한 개를 가질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헬로 월드라는 이런 문자열이 있다고 가정할 때 먼저 이렇게 시작 위치만 지정하게 되면 문자열을 해당 시작 위치부터 끝까지 잘라서 새로운 문자열로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3번 인덱스 위치에 있는 이 L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뒤에 선택적 인자인 종료 위치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정한 시작 위치부터 지정한 끝 위치의 이전 인덱스, 그러니까 4번 인덱스까지를 잘라서 새로운 문자열로 반환하게 됩니다. 아까 3번 인덱스는 여기였잖아요. 그러니까 4번 인덱스까지 이 두 글자만 결과에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이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는 음수로도 표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3 이런 식으로 음수로 지정하게 되면 문자열을 이쪽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세는 게 아니라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자열을 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3이라는 건 이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 뒤에서 세 글자가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주 쓰이고 알아두면 유용한 문자열 메소드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배열 메소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